장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수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2018년 아내와 사별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손자의 손을 잡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손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선 박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손자를 살뜰히 챙기는 등 여느 할아버지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그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과 청와대 기념품을 건넨 뒤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뒤 손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회의원, 정치평론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던 과거 프로필 사진과는 달리 평범한 손자와 할아버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 원장과 함께 임명장을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수여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수여 대상자에겐 임명장을, 배우자에겐 각각 평화와 수호의 의미를 가진 꽃다발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놓고 국정원 개혁 추진에 적임자다, 대북 편향 인사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장 박지원 카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경기도가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지사가 발표한 주요 대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건의 등입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다며 돈과 권력 중 하나만 택하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개인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자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최근 부동산 문제 등 민생과 맞닿은 현안에 대해서 연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점화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레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 씨. 그의 대범한 월북 경로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귀신 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태영호의 킬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한 탈북민 청년이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자
자신의 탈북 루트였던 강화도, 월곤리 인근 배수를 통해서 월북을 시도했고 다다로 이어지는 한강 하구를 지나서 4km를 헤엄쳐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화도 월곶진 일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병력이라는 해병대 관할 지역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느슨해졌는가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태 의원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만 보면 현 정부의 안보 태세를 믿어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든다며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경계 작전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의 사기 역시 저하됐으며 북한의 김정은은 코로나 확산의 시급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해병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에서 의문으로 바뀌었다. 귀신 잡는 해병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는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지난해 목선 입항 사건에 이어서 탈북민 김모 씨의 재집 드나들 듯한 수용 기순과 월북까지 군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은 철통 경계 고삐를 더욱더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이상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